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국내 최장 길이라며 홍보해온 목포 해상 케이블카. 앞서 나온 기사에서처럼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개통 날짜도 10월로 미뤄졌는데요. 지난해부터 잦은 개통 연기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함께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민 기자, 일단 해상 케이블카가 올해만 해도 4월에서 5월 또 10월로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기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23만 목포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10월로 연기가 되면서 이 지역 사회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인이 아닌 이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개통이 연기된 것이 정말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개통이 연기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이죠. 건설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통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해상 케이블카의 결함이라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아주 미세한 결함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결함이 무엇인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해상 케이블카는 이 타워나 승강장 같은 토목공사는 국내 시공사가 도맡아서 하지만 케이블카의 핵심 기술은 사실 해외 기술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외 기술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가 이 전체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의 이 케이블 제작 연결은 이 스위스의 바자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제작 업체인 바자사의 해외 기술진이 이제 국내에 입국을 해서 케이블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미세한 풀림 현상이 발견됐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는 기자회견 이후에 너무 궁금해서 직접 관계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현장 엔지니어의 말로는 이게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다. 근데 케이블 가닥이 조금이라도 풀려 있거나 아니면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는 이제 안전 때문에 이 케이블을 새로 발주를 하고 이 전체를 교체하는 기간이 총 한 다섯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이번까지 해서 모두 3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당초 지난해 8월로 한번 연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 달 19일에서 다시 5월 3일 그리고 10월까지 거듭해서 이제 연기가 된 거죠. 4월 19일에서 5월 3일로 연기가 됐을 때도 이 케이블 제작 업체인 스위스 바자사 기술진의 이 입국 시기를 조율하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케이블카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이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2곳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포마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이 오스트리아의 그 도펠마이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위스 바자사는 이 프랑스 포마사의 이 협력업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해외 기술진이 내놓은 의견을 시공사 측에서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8월 개통도 이 시공사 측에서는 이제 그 검토한 바 있었는데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임시삭도가 한번 그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한번 지연됐던 거고요. 해상 케이블카의 주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콘크리트 타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공정이 지연됐다는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탑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그 도급 계약서 상에 명시된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시공사 측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이 시공사 측에서는 4월 30일이라고 밝힌 점을 보면 사실상 5월 3일 개통을 마지노선으로 봤을 거란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앞서 지금 얘기한 내용을 좀 토대로 보면 분명히 계속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둘러서 개통을 하겠다고 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공사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나 현장에 있는 장비 대여비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시공사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공사비는 41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최근까지 알아본 바로는 500억 원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개통을 무조건 서둘렀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케이블카 건설 경험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준공을 한 달에 앞두고 갑자기 케이블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의 핵심 기술력은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사실상 해외 기술진의 손에 전체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토목공사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이 모든 공사에는 준공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공기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건설 사업은 그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시공사에 내려주면 그 시공사가 그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어떤 상환일도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개통을 하지 않았고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 기일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게 막대한 부담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당초대로 개통을 했을 때 이거에 따른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또 뭐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목포는 그 투기 논란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또 9년에 걸쳐 진행된 천사대교도 드디어 개통을 하면서 신안 중부권을 이제는 차로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목포와 신안의 관광 산업이 어떻게 보면 대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시기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목포는 사실 호남의 종착역이기도 하고요.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TX를 타면 반드시 목포를 거쳐야만 이 목포의 인접 시군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포 시민들이라든지 이 인접 시군 주민들도 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이 전남 서남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된 인근 지자체들의 사례도 사실은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수와 통영을 좀 보자면요. 연간 200만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을 하면서 사실 1,500억 원이 넘는 이 경제 유발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것이 이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 전라남도하고 목포 그리고 무안, 이 신안군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연계 관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 공동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상 케이블카를 들러서 활용을 했다면 이후에는 신안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 가가지고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든지 이제 이런 연계 방안들도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심지어 일부 소상공인들은 아예 상호를 해상 케이블카와 연결된 그런 이제 명칭으로 바꿀 정도로 사실 이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거는 기대감들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통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시민들도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사실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자꾸 이제 개통 기일이 미뤄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되면 이제 뭐 목포시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뭐 이런 뭐 책임 문제 등 여러 부작용들도 함께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이미지의 실추 그리고 이제 신뢰도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일 연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최근 개통일 연기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에 제가 일부 시민들에게 한번 개통이 연기된 사실을 아시느냐고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사실상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인터넷 검색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접하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구두로 전해지다 보니까 사실 개통이 연기된 사실들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월 19일에서 5월 3일 그리고 이제 10월까지 개통일이 연기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수도권에다가도 대대적인 홍보를 사실 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는 이것이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되는 것인데 이제 알려졌고 갑자기 개통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연기가 되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포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런 시각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것들을 좀 보면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물론 이제 시민들께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5월 3일로 이제 개통 예정됐으니까 그 개통식에 맞춰 가지고 이미 예약을 받아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개통일이 변경이 되니까 이 예약들을 다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뭐 한 달여 앞뒀지만 그때 이제 손님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구인 광고라든지 주방 아주머니를 이렇게 새로 뽑아놓은 그런 이제 음식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직접적인 피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도 해상 케이블카 건설이 이제 처음이고 또 앞으로 남은 공정은 오로지 이제 해외 기술진의 이게 손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는 이제 이것이 10월에 과연 개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을 묻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의 이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공사 측에서도 어떠한 뚜렷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요. 대답을 사실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 목포시장도 사실 좀 나왔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책임이 있을 텐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이제 뭐 시공 초기부터 뭐 안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도 같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해결이 된 거예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이제 안전 문제가 사실 처음 불거진 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1일에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공사 기자재를 운반하는 임시삭도의 그 지주가 부러지면서 이 개통이 연기가 된 건데요. 이 공사 과정에서 또 산림 훼손 문제도 여러 번 지적사항으로도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목포시는 앞서서 이제 곧 교통 혼잡을 막겠다면서 북항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당초 이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로변에 심어진 왕벚나무를 일부를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서 한쪽을 이제 걷어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목포시는 갑자기 이제 계획을 바꿔서 도로 확장은 5차선으로만 하고 일부 뽑아낸 곳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확장해서 도로로 만들고 인도를 좁히고 그리고 한쪽은 일부 나무들은 이제 보존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오래된 이 왕벚나무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산림 훼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이제 그 유달산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이쪽에 이제 그 시공사 쪽에서는 그 산책로를 지금 조성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곳에서도 지금 민원이 한 곳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곳에 그 고압 전선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산에 심어진 나무를 모두 뽑아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규정대로라면 나무를 온전하게 뽑아내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잠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사실 규정이죠. 그런데 이 시공사 측은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보존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이것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무들을 심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케이블 문제죠. 그래서
이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작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것이 국내로 들어와서 공중에다가 포설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인지 이게 사실 이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장에서도 그 시공사 측에다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질문을 했냐면 이 케이블이 실제로 그 스위스 밧자사에서 제작한 것인지, 그러니까 스위스 밧자사가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스위스에서 제작이 돼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제작이 돼서 유통이 돼서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지에서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현지에 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본 적도 없고 이것이 그냥 들어온 경위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계약을 맺고 이 케이블에 결함이 발생했는데 통째로 그냥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사실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사실 없고 이런 전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핵심 공정이 해외 기술진에게 이런 전문 공정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사실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사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독도 이제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 케이블을 공정을 이제 추진한다면 좀 대책을 세워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 시공사 측과 협약을 맺은 내용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목포시가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조항이 협약 당시 내용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어떤 내용들이죠? 네, 앞서 취재진은 목포시와 건설사가 이 해상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맺은 협약서를 단독 입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약서는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2개 조항이 담긴 18쪽짜리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를 좀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좀 발견이 된 건데요. 전체 조항 가운데 17조를 봤더니 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목포시가 1년 안에 대체 시행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가 이 대체 시행자를 구하지 못하면 목포시가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금융권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목포시에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건데요. 목포시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해상 케이블카의 준공 시점까지만 발생한다면서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준공 시점이 10월로 지금 연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은 적더라도 분명 위험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당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 인수 약정이나 다름없는 이런 독소 조항이 담겨 있는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은 이런 독소 조항들이 실제로 운영사로 승계될 가능성이 있냐는 점입니다. 앞서 운영사는 목포시가 금융약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 지급보증도 서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약정서나 그 사업 조달계획서처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이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시에 목포시 의원들도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승인했다는 의혹이 사실은 같이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같이 취재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목포시가 이제 해상 케이블카 건설 동의안을 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서 제안 설명을 했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제가 살펴봤었습니다. 보는 동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좀 화도 났고요.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분명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원들이 언급한 협약서의 조항들을 보면요. 18쪽짜리 분량의 문서를 말하고 있는 정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들은 18쪽짜리 협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는 이 18쪽짜리 분량의 원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장짜리로 된 이런 요약된 동의안이 올라가서 이 내용이 결국 통과가 된 건데요. 이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당시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 과정에서도 네. 담당 국장은 이 사업 계획서를 보여달라는 시의원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조항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이 민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이 목포시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런 점들은 분명히 시의회에서도 반드시 검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히 뭐 그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뭐 취재를 통해서 계속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일단은 뭐 10월 개통을 목표로 다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10월이 될지 그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에서 개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남은 공정은 일단 케이블 결함 때문에 이 케이블을 새로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목포해상 케이블카는 그러니까 국내 최장 길입니다. 그래서 3.23km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전체를 지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발주해서 이제 제작하는 기간까지는 이제 시공사 측에서 밝히기로는 한 6주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이제 내다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운송하는 과정까지 더하면 이 케이블이 국내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제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케이블을 다시 북항 승강장에서 그리고 유달산 승강장까지, 그리고 유달산 승강장에서 이제 고화도 승강장까지 포설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포설하는 작업이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총 연장은 3.23km로 연결이 되지만 왕복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해서 3.23km를 가면 여기서도 또 왕복을 해서 이만큼 오기 때문에 약 6.46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분까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케이블을 국내로 들여와 가지고 이거를 이제 포설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포설 작업이 끝나면 이 케이블의 양 끝, 그러니까 양 끝에 매듭을 묶어서 묶는 이른바 스플라이싱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이제 이런 스플라이싱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플라이싱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그 뭐 세포 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의학용어로 사실 쓰이는 이제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건설로 왔을 때 케이블 업계에서는 이 케이블을 서로 끝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하나씩 연결하는 작업을 이제 스플라이싱 작업이라고. 조직을 합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플라이싱 작업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는 전문가가 거의 전무합니다. 한 2명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국내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에는 투입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블카를 직접 제작하고 생산하는 업체에 해외 기술진이 들어와서 직접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 소재가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기술진이 다시 들어와서 이 작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길어지면 한 6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이 케이블에 결함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점검 과정이 이제 굉장히 좀 꼼꼼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것을 설치해서 스플라이싱 작업이 완료가 되면 10시간 정도의 종합 시운전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전인 케이빈이죠. 케이빈을 이제 케이블에 실질적으로 매달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케이블당 케이빈당 10명이 지금 탈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10명이 탈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안에다 담아 가지고 10시간 정도를 시운전을 거친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최종 안전점검을 통과했을 때 이제 비로소 개통일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앞으로 좀 남은 과정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안전 문제고 또 있을 거고, 또 다양한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들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줄을 연결하는 이 과정도 분명히 좀 꼼꼼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 취재 과정도 다시 나와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목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던 목포 해상 케이블카.
시행사 측의 해명과 달리 잦은 개통 연기로 인해 신뢰도는 이미 하락했고 안전과 환경 문제로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